여러분 혹시 상추 잘 씻어서 절반은 먹고 절반은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을 먹을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가 물로 씻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중독에 걸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심하게 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텐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심 되면 그 뷔페에 많이 가거든요. 지금이야 거기도 가격이 올랐겠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거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반찬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무제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돈이 없어서 좀 더 저렴한 뷔페 찾아보겠다고 찾고 하다가 새로운 뷔페집에서 그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뭔가 정말 얼굴이 막 부어온다, 이미 부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거울을 딱 봤는데 이건 거의 그 머털도사 머리 깎였을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서 약 먹고 다행히 금방 좋아지긴 했지만 그 식중독의 원인은 결국 반찬이었고 특히 채소였어요. 그날 반찬으로 채소만 먹었거든요, 살 뺀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제가 식중독 걸렸을 때 그때가 딱 이맘때쯤이었거든요. 막 더워지고 있는 이런 여름 즈음이었습니다. 채소와 야채도 결국은 식물에 포함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천남성 관련 식물들은 독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양을, 그것도 생으로 먹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식물들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그 채소를 비롯해서 어떤 식물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를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시금치는 노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화기, 화분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이라 화분으로 키우신다면 최대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시금치는 작은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꽃을 보기 위해서는 특히 잎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많은 빛과 어느 정도의 영양제를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막 힘이 세지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 시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아서 뽀빠이가 힘이 세지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숫자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많이 있죠. 시금치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비타민C의 약 40%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데친 시금치를 보관할 때는 비닐팩에 밀봉해서 꼭 냉동 보관을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금치를 날로 드시는 분이 계시긴 할까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생으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수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 칼슘염을 만들고요. 이게 흰색의 침전물인데 몸속에서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결석으로 남기도 합니다.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 같은 거겠죠. 물론 많은 양을 꾸준하게 먹어야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날로 먹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끓는 물에 데치면 이 옥살산이 많게는 70%까지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꼭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날 뷔페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게 바로 상추였어요. 상추 겉절이라고 하죠. 상추 무침이었는데요. 사실 그 집이 좀 저렴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반찬이 신선하다거나 맛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상추 무침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반찬 재사용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뷔페집이 재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진찰했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남이 먹고 남긴 반찬들을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대충 묻혀서 내놓고 이런 걸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상추 반찬이 문제였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상추는 정말 집에서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상추를 키우고 그걸 바로 따서 고기와 함께 싸먹는 이런 로망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쌈의 민족이죠. 고려시대에도 쌈을 싸먹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이 상추쌈에 대한 역사도 긴 것 같습니다. 이 상추도 당연히 식물입니다. 국화목, 국화과에 속하는 쌍떡잎 식물인데요. 특히 물을 좋아하고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키우실 때는 물을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추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뿌리죠. 뿌리가 굵고 깊게 뻗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식재하거나 옮겨 심으실 때는 특히 뿌리가 다치지 않게 그 부분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니까 상추가 자라면 어느 정도까지만 잘라서 드시고 뿌리째 뽑거나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봐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상추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던 걸까요? 당시 의사 선생님은 노로바이러스를 의심하셨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꼭 겨울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계절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추 잘 씻어서 절반은 먹고 절반은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을 먹을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사 잘 씻어서 넣어놨다고 해도 다시 꺼내서 먹을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도 소홀히 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흐르는 물로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수돗물에 2분 이상 담가 두었다가 물로 씻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약 90% 이상의 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꼭 먼저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리고 나서 앞뒤로 30초 정도 씻어주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 반찬 중에 고사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사리 나물의 그 식감과 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사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먹어왔던 식용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종류도 워낙에 많고 종 자체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 또한 종류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키우는 식물 고사리 종류에는 보스턴 고사리, 에버잼 고사리, 더피 고사리, 또 블루스타 고사리 등이 있죠. 우리가 먹는 식용 고사리는 대체로 고사리의 어린 순을 활용합니다. 삶아서 말린 다음에 나물로 먹기도 하고 또 소금에 절여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사리라는 식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소 있잖아요. 모든 풀은 다 잘 먹을 것 같은 소도 고사리를 보면 피한다고 합니다. 모르고 입에 넣어도 바로 뱉어내고요. 독성 성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고사리에 들어있는 티아미나제라는 성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티아민을 분해하는, 티아민이란 건 결국 비타민 B1을 말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부족해지면 각기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기병이란 건 한마디로 심한 통증과 함께 몸이 붓는 걸 말하죠. 게다가 이 고사리에는 프타퀼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는 무서워서 고사리 못 먹겠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와는 다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한 양치식물 고사리. 하지만 무기질과 단백질도 풍부하고 심지어 식물 치료제로도 쓰이는 고사리를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절대 생으로는 드시지 말고요. 끓는 물에서 데쳐주고 삶아주면 충분히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사리를 5에서 10분간 삶아준 뒤에 찬물로 식혀주고 물도 갈아주면서 건조시켜주면 발암물질 등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반드시 잘 요리해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한 이 상추는 돼지고기와 음식 궁합이 잘 맞지만 상추 자체가 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특히 저처럼 배가 차가운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나 이 복부가 좀 찬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도 자주 아픈 편인데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그런 복통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혹시나 저와 같은 체질이시라면 이 상추도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쑥갓이라든지 애호박, 은행, 토란, 가지 등등 생으로 먹는 게 좋지 않은 식물들이 많습니다. 되도록 삶거나 데쳐서 그렇게 요리해서 드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여름이잖아요. 식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을 잘 먹는 것도 식물 생활이거든요. 과거의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행복한 식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식물 관련 정보들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저희 IM 그린메이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좋아요.